그 비용을 받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인력이 있을까요?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장 관리인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 어떤 처벌 규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량 시공사를 필터링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장 관리인을 건축주께서 직접 선임하자고 시공사에 제안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가온파를 현장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시공사에 한번 이야기를 건네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은 댓글과 그리고 카톡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공통된 질문 사항들이 몇 가지 있고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주께서 직접 직영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1명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건설기술인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전원주택이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온파도 지난해 4월 건축목공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건설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현장관리인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요. 건설 관련 기능사 자격증 중에는 거푸집, 타일, 미장, 온수, 온돌, 방수, 그리고 조적, 창호, 심지어는 비계 기능사 자격증까지도 건설 관련된 기능사로서 현장관리인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설 관련된 기능사 자격증들이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도 보통 일반인들도 취득이 가능한 그런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제가 건축목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닐 때 학원 측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몇몇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실습을 적게는 2, 3일, 많게는 일주일 정도만 하시고서 시험을 보셔도 한 7, 80% 이상의 분들이 합격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혹시 직영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신다면 직접 공부하셔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자격 요건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상상하고 계신 현장관리인이 마치 감리처럼 현장 소상처럼 현장에서 무언가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현장관리인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현장관리인의 페이 관련된 이야기와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건축법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 현장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구독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모 종건업체, 그러니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시공업체와 상담을 하시고 이 업체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계약 내용을 좀 검토하시기 위해서 견적서와 같이 상담했던 내용을 오셔갖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견적서 내용에 보니까 안전기술 지도 비용이라는 게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항목이 뭔지 구독자님께서 상담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현장관리인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바로 상담했던 매니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걸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건업체인데 직영공사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도급형 직영공사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실 때 도급계약서를 썼는데 지자체에 신고를 할 때
건축주님께서 직접 직영공사로 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제가 도급형 직영공사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자님이 상담을 할 때 종건업체라는 것만 믿고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담 매니저도 전혀 그런 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여쭤보니 도급형 직영공사로 그렇게 계약이 되는 사항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와 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현장 관리인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 매니저랑 통화를 하시고 이 부분을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종합건설 면허 업체랑 도급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 이 상담받으신 구독자님께는 한마디도 없이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주님께서 직접 직영공사하는 걸로 신고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구독자님께서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라 믿고서 도급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관에는 직영공사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신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실 때 도급 계약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와 도급 계약을 하면서 지자체에도 그 종합건설 면허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신고가 되는 것과,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규모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서 도급 계약을 하시더라도 지자체에 건축주께서 직영으로 공사하는 걸로 신고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1번 사항인, 그러니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지자체에 직영공사로 신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현장 관리인을 선임을 할 때 그럼 적정 페이는 얼마를 줘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소규모 건축업체랑 도급형 직영공사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현장 관리인이라는 것들을 보통 신경을 안 쓰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공업체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통해서 현장관리인을 등록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께는 특별한 부담을 안 주고 그렇게 등록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시공사들은 별도 견적 내역에 현장관리인 항목을 넣어서 비용 책정을 하게 되죠. 보통은 그 금액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건축주분한테 비용 분담을 하게끔 그렇게 견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현장관리는 공사가 시작되면 매일 3시간씩, 그러니까 감리 역할을 매일 3시간씩 현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감리 역할을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인력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통은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착공이 시작되면 한 3개월 정도 완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3개월을 꼬박 나와서 감리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별도 견적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책정해 놨다면 그 비용을 받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인력이 있을까요? 가음파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장관리인을 현장관리인스럽게 그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봤더니 그런 업체가 한 2군데 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파견해주는 그 인력의 비용이 일반 건축주분들이 감당하실 만한 그런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공사 건당이 아니라 착공부터 끝날 때까지 월 450에서 5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내야 그 역할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 500만원이면 공사기간 3개월을 가정했을 때 전체 1,500만원이라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건축비용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인 건축주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큰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현장 관리인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현장 관리인에 대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 건축물에 대한 퀄리티, 안전관리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정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온파가 생각하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시공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100만원, 200만원 혹은 비용을 안 받고 책정하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는 거는 일단 지양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소문하셔서 현장관리인을 선임을 하시되 전체 공정에 매일 3시간씩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인력을 선임하시기보다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요 공정에 한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재 시공 상태를 체크하고 건축주님께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선임을 하셔서 적정한 현장 관리인 페이를 타협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정한 비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가온파 생각에는 착공부터 완축까지 주요 공정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전체 비용을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참여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책정을 해서 한번 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난해부터 현장 관리인을 몇 차례 수행해보고 제가 느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곳에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현장 관리인을 선임을 하셔서 적정 페이를 그렇게 부담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현장 관리인 자격 제도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문턱이 낮은 그런 건설 기술인을 현장 관리인으로 채용을 하는데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장 관리인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 어떤 처벌 규정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하더라고요. 일단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현장을 이탈했을 시, 그러니까 건축주의 승낙 없이 현장 관리인이 이탈했을 경우에 일회 적발 시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아주 낮은 그런 벌금 규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국토부에 질의응답까지 해가면서 여쭤봤는데 딱히 속 시원히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벽체의 단열재를 R23 등급의 인슐레이션을 넣기로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단열 등급이 낮은 R19짜리 혹은 R11짜리 단열재가 채워져 있어서 그걸 발견했을 경우에 현장 관리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라는 걸 직접적으로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답변이 온 거는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틀릴 수가 있고 책임 범위가 틀릴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답변과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두루뭉실한 그런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건축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건축주와 현장 관리인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온파 힐링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직영으로 시공을 할 때 꼭 필요한 현장관리인 선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장관리인 제도라는 게 소규모 전원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하자,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정말 좋은 그런 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장관리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셔서 후회 없는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전원주택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이 한 지역에서 최대 3개 현장까지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현장관리인을 의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현재 여주에 있기 때문에 먼 지방에서 의뢰를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